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S&P 500이 마이너스 3%, 나스닥이 4%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급락에 따른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긴급 시황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14% 폭락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4% 급락했고 S&P 500이 마이너스 3.6%,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7% 급락했습니다. 이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또는 일시적일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유는 이제 아마존이 예상치 못한 적자 발표에 14% 급락, 아마존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적자 이유는 이제 임금 및 배송비가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연료비를 끌어올리면서 실적에 역풍이 일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하반기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고정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러면서 이것이 좀 녹아 스며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임금과 생산성 향상 비용을 포함해서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요. 7조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7년 만에 적자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마다 아마존 목표 주가가 있는데 하향 조정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 5,000달러에서 3,800달러로, 어떤 데는 4,250달러에서 4,00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아마존의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거죠. 거기다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전환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겠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일시적인 충격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시가총액 두 번째 정도 높은 큰 기업인 아마존이 급락하면서 테슬라는 보합이네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6%, 인텔 마이너스 6.9%, AMD 마이너스 4.9%, 반도체 관련주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JP모건 체이스 마이너스 3%,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3%, 웰스파고 3.4%, 골드만삭스 한 4% 정도 내렸어요. 일단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에 절반가량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80%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존이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에 42조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고, 우리나라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좀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단기전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미 이거는 대부분 선반영 됐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20일에서 22일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관련돼서 그죠?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타이어 관련주, 철강 관련주, 또는 반등빈 관세가 많이 매긴 업종,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소식에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3%면 급등이죠.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인데, 지금 강하게 막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또는 러시아에서도 강하게 압박해서 우리나라 옛날 휴전 때 고지 쟁탈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일 것 같고요.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일 것 같아요.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없어요. 연준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달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핑계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망가뜨렸던 전 세계 서방 국가에서의 그 리더십, 미국의 리더십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미국을 되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별로 국민투표 실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크림반도처럼 자치구 설치할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평화협상이 될 리가 없죠.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협상은 쉽지 않고 이 전쟁은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의존을 탈피하려고 미국과 천연가스 수십 년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더 이상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정말 혹한을 맞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소탄 대신인 것도 작은 땅덩어리 좀 얻으려다가 러시아 전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고난과 기아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추가 조정받을 것이냐 반등할 것이냐. 자,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이유 사유를 좀 살펴보면 5월 3일 4일 FOMC 열리죠. 여기서 이제 0.5% 금리가 인상될 것인데 요거는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국제유가가 104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좀 내려와야지 인플레이션이 잡는 거잖아요. 얘가 104달러 이에서 100달러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증시로서는 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도 유가가 내려가는데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고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죠. 금리가 급등하고 가면 이거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증시에 있는 돈이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서 증시는 좋지 않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몇 달 동안 수차례 50bp 올려서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 이상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가 급락에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애플이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애플이 3%가 오르고 그래서 좀 목요일 저녁인가. 하지만 공급망 차질로 해서 2분기는 4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 또한 실적의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인 거죠. 긍정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면 이미 많이 내렸어요. 다우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내렸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 내렸어. S&P 500이 마이너스 13% 내려서 고점 대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 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4월에만 13% 정도 내렸어, 그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기준금리 이후 증시가 계속 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 이번에도 그로 인해서 증시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또 미국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문제는 그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실업률이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면 증시는 그렇게 너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지금 이제 우리 전략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 확실한 반도체로 나올 때까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현금 비중 늘리면서 급락장 손절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반등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식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현금 비중 늘리라 그러고 매도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시장이 나빠서 현금 비중 늘리는 겁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리딩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 신호 나올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할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업종을 고르고 종목을 골라야.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나 둘씩 하는 거죠.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선별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누리호 발사나 달 탐사선 관련주처럼 우주항공주 일정이 확실하죠. 6월 15일 발사, 8월 1일 발사. 누리호 6월 15일 발사, 달 탐사선은 8월 1일 탐사. 그래서 여름 수혜주, 올여름은 무척 덥다고 하거든요. 태풍도 오고 그러겠죠. 내일부터 마스크를 거리에서 완전히 벗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프닝 관련주들도
한동안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관련된 정책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유혹 증시가 많이 내렸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계속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월요일 증시 유혹 증시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월요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미국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출발한다면 물론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락 출발하는데 그 하락 출발한 시점 시가 부근이 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어찌됐든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현금 비중 늘리는 전략으로 반등장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장이 많을 때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 반드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